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남부 동해안, 태백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곳에 따라 3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사이에 중부 산지와 강릉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되면서 내일 오후까지 영동 중남부에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 영동 북부에는 1에서 5cm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영동 중남부에는 5에서 10mm,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춘천시 동래면 고운리, 바로 강원도청 이전 대상지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고운리 어디에 지을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강원도청 이전 위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동래면 고운리입니다. 논밭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이면 신도시로 탈바꿈합니다. 바로 강원도청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자리는 고운리 373번지 일대입니다. 필지수로는 1,800여 필지에 달합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동쪽으로 300m 떨어진 곳입니다. 강원도는 교통망과 대상 토지에 있는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복합다운 조성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고려를 했고 학곡, 다원, 고운리 행정복합다운 도로 교통망 형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 자리엔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됩니다. 전체 넓이는 100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청사가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주변엔 학교와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교통량 증가를 고려해 행정복합타운 동쪽 지역에 왕복 4차선 도로를 새로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2028년 말까지 강원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도 발생을 하고 혹여나 이제 여기 부지에다가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용지로 공급할 경우에는 춘천의 아파트 재개발 문제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밖에 3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신설도로 설치 사업을 정부가 승인해 줄지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오늘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은 7월 14일에 시험을 보고 중학교 저학년은 7월 12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신 교육감은 중학교 1학년도 시험을 보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학년별 배분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으로 올해 시험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매매한 시유지 부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땅을 다시 사들이겠다는 건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민간 사업자는 이른바 구정골프장 조성을 조건으로 강릉시 시유지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골프장 조성은 무산됐습니다. 관광 휴양용 복합단지로 사업 용도가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골프장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당초 계약 조건대로 해당 시유지를 다시 사들이라고 강릉시에 권고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강릉시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측이 일정 부분 사업을 시도하고 추진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릉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 속에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성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매매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강릉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과거 강릉시 시유지는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사업자는 이 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추후 강릉시와 협의한 뒤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찬반 논란 속에 주민 갈등까지 빚게 하며 추진된 사업이 자칫 민간 사업자가 원한 시유지만 넘겨준 채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용도 변경 전에 강릉시가 환매권을 우선 행사해야 했다고 지적하지만 허술한 행정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강원 남부권 탄광 지역인 삼척 도계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핵심 시설이 들어설 용지 매입 문제로 사업 일정이 연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역 일대는 3년 전인 2020년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 시설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건물과 땅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2025년까지 조성이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석탄공사 용지 매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용지는 3,500제곱미터로 계획 중인 전체 18,000제곱미터의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석탄공사가 활용하고 있는 나머지 용지는 2025년 이후에야 매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의 폐광 방침에 따라 2025년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광업소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삼척시는 매입한 일부 용지를 활용해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우선 추진하고 도로 정비와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할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올해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학석탄공사와 이제 계속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여전히 채광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폐광 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삼척 도계 지역.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작은 계획마저 추가 폐광 계획 앞에 탄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브라운 송어의 국내 집단 서식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식성이 강해 열무거나 가시고기 등 토종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데다 토종 어종과 교잡해 변이종이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양강댐 하류 5km 지점, 하천 풀숲을 여기저기 헤집자 길이 10cm 남짓한 물고기가 한 마리 걸려듭니다. 몸통에 빨간 점, 노란 빛깔의 배, 외래종 브라운 송어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산란을 하고 치어들도 나오고 개체군도 형성이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브라운 송어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입니다. 적정 수온은 15도씨 안팎으로 국내 일반 하천보다 10도 정도 낮습니다. 소양강댐에서 1년 내내 찬물이 유입되는 아래 하천은 최적의 서식지입니다. 강원대학교 연구진은 지난해 소양강댐 하류에서 브라운 송어를 300마리 넘게 잡았습니다. 만 1년생 정도 된 브라운 송어입니다. 연구팀은 이곳에 최소 수천 마리 이상의 브라운 송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획 지점도 12km에 달할 정도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최대 1m까지 자라는 브라운 송어는 다른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세계 자연보전연맹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8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식지 경쟁, 또 교잡에 의한 변이종 출현 우려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그 브라운 송어 제거 활동을. 원주지방환경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서식지 연구를 끝내고 브라운 송어 제거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 의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국내 참가팀 추가 모집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회 조직위와 강릉시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행정지원단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강릉과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를 돌며
최대 200팀에게 세계 합창대회 출전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대회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강릉 세계합창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열흘 동안 강릉시 일원에서 열리며 현재까지 국내외 합창단 122개 팀이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릉교동 행복주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에 참여한 66살 김모 씨가 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김 씨가 작업 도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장 공사 금액이 150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릉 재진간 철도 건설 사업 주빈 설명회가 동해안 시군별로 잇따라 열립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모레 고성군 문화의집과 속초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사업 주민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지난달부터 공람 중인 철도 건설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과 기본 설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튿날인 오는 17일에는 양양군 문화복지회관과 강릉시 주문진 문화교육센터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평창 등 몇몇 도시를 고정적으로 순회하며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경기장 관련 비용 등이 급증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열겠다는 도시가 부족해졌다며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평창과 캐나다 밴쿠버 등에서 순회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유치위에서 활동하는 스키 선수 린지 본도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논의가 실제로 오가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시립박물관 건설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강원도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동해시만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시립박물관 건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문체부로부터 박물관 건설 승인을 받으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박물관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과 살라흐가 올 시즌은 나란히 부진하며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데요. 절치부심한 살라흐가